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바쁘게 보내는데 왜 돈에 대한 불안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 예전보다 기술은 발전했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자산을 불리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 느낌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본업이 있고 육아가 있고 집안일이 있고 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다 보면 기업 분석을 깊게 할 여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산업 리포트를 읽고 경쟁사를 비교하는 일은 주식 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목을 고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불리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주식 전문가가 아닌 사람,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쓰기 어려운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맞추는 투자가 아니라 버티는 투자. 그 버티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가 ETF입니다. ETF는 한 회사에 베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 산업, 한 흐름, 한 방향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1등이 될지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산업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인가, 그 질문에만 답하면 됩니다. 그리고 ETF를 가장 현실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입니다.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으로 같은 ETF를 계속 사는 방식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뉴스가 좋든 나쁘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규칙만 지키는 전략입니다. 타이밍을 포기하는 대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바쁜 사람에게 이 전략이 특히 강력한 이유는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는 판단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할 ETF는 SMH입니다. SMH는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반도체는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스마트폰, 클라우드, 산업 자동화까지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떤 디지털 혁신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도체 산업이 한 회사만 잘 돼서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에는 설계 회사가 있고 실제로 칩을 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가 있고 그 생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비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테스트, 패키징 같은 후방 산업까지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반도체가 인프라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체인 전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SMH는 이 반도체 체인을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ETF입니다. SMH의 상위 구성 종목을 보면 이 구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SMH에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연산과 그래픽 처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설계 중심 회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TSMC 같은 대형 파운드리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생산 허브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브로드컴, AMD 같은 설계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ASML,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비 회사들은 반도체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공정이 한 단계 진화할 때마다 장비는 산업의 관문이 됩니다. 또 미크론 같은 메모리 회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 수요가 커질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SMH를 산다는 건 특정 기업을 맞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인프라 전체의 성장을 들고 가는 선택입니다. 이제 성과 이야기를 해봅시다. SMH는 지난 10년 동안 매우 강한 성과를 보여준 구간이 있었습니다.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30% 전후로 계산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큰 사이클을 탈 때
자본이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몰릴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수익률을 실제 투자 습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매달 $500를 SMH에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1년이면 $6,000입니다. 10년이면 총 납입금은 $60,000입니다. 15년이면 $90,000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60,000나 $90,000를 모으는 건 어렵하지만 매달 $500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아주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8%로 가정합니다. 매달 $500를 10년 투자하면 미래 가치는 약 $90,00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 10%를 가정하면 약 $100,000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연 15%를 가정하면 $130,000를 넘는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투자 금액보다 투자 기간과 평균 수익률이 결과를 훨씬 크게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투자 기간을 15년으로 늘려보겠습니다. 매달 $500를 15년 투자하면 연 8% 가정에서 약 $170,000 수준, 연 10% 가정에서 약 $200,000 수준, 연 15% 가정에서 약 $300,00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금액을 넣었는데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이제 SMH의 지난 10년 평균 성과와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가정입니다. 연 30% 전후의 수익률이 장기간 유지된다는 건 언제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 산업 사이클이 맞아떨어질 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만들어내는 누적 효과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달 $500를 10년 투자하면 이론적으로 수십만 달러 수준의 결과가 계산됩니다. 15년이면 $1,000,000 단위로 접근하는 계산도 나옵니다. 이 수치는 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방향과 시간이 맞을 때 숫자가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제 비교 대상으로 SOXX를 살펴보겠습니다. SOXX 역시 반도체 ETF이며 많은 투자자들이 SMH와 함께 비교하는 상품입니다. 두 ETF 모두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지만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SMH는 상위 종목 비중이 비교적 높은 집중형에 가깝고 SOXX는 상대적으로 분산도가 조금 더 있는 구조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차이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체감 변동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OXX 역시 지난 10년 동안 매우 강한 성과를 보인 구간이 있었고 연평균 수익률이 20% 후반대로 계산되는 시점이 존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달 $500를 SOXX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0년 뒤 미래 가치는 수십만 달러 수준으로 계산되고 15년이면 그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더 좋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같은 습관을 어떤 산업 ETF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초보자에게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ETF는 변동성이 큽니다. 어떤 해에는 크게 오르고 어떤 해에는 크게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방식은 심리적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 변동성을 공포가 아니라 평균을 만드는 과정으로 바꿔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도 규칙대로 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흐름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병목은 하드웨어입니다. 전력, 데이터 센터, 반도체, 네트워크, 인프라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확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체인과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관련 산업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기 유행이 아니라 수년 단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쁜 사람에게 중요한 건 이런 큰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은 걸까요? 이 질문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질문입니다. 하지만 ETF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핵심은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했느냐입니다. 시작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 종목 투자는 실력 게임입니다. 반면 ETF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은 습관 게임입니다. 습관은 시간을 이깁니다. 매달 500달러라는 작은 행동이 10년, 15년 쌓이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숫자가 달라지면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핀플루엔스는 단기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쁜 현실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흐름과 구조를 설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ETF를 포함해 초보자가 섹터 ETF를 섞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실제로 계좌를 망치지 않으면서 오래 가져가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은 조용히 눌러두셔도 됩니다. 당신이 바쁜 동안에도 돈이 움직이는 방향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요.